평화로운 오후의 방학천. 방학천은 도봉구에 위치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천을 둘러싼 문화예술거리에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예술가들의 공방을 볼 수 있습니다. 공방을 오픈한 거는 작년 한 2월, 3월 그쯤 됐고요. 수공예 공방들은 한 15개, 수제 먹거리, 카페를 비롯하여 20여 샵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리던 동네보다 더 멋지게 발전하는 것 같아서 되게 흐뭇해요. 들어온 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미디어 출판사인 꿈꾸는 터 대표 백현모 씨. 방학천이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기 전 이곳에 입주를 했는데요. 현모 씨는 예전 방학천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유흥업소인데 이 보시면 이렇게 유흥업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여기 사람이 전혀 안 다녔거든요. 정말 입주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게 이렇게 환경이 좀 변화가 있고 저희 공방들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니까 확실히 좀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저녁 시간의 방학천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노래를 들려주는 젊은 음악가,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 작가들. 사실 오늘의 방학천이 있기까지 행정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실패의 경험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 행정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흥업소죠. 일반 음식점이 아닌 주민들이 잘 안 걷기 싫은 그런 거리였는데 좀 당황스러웠죠. 처음에는 방학천을 보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뭘 할 것인가 당황스럽고 안 된다고 처음에 강한 부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도봉구청 보건위생과 임명원 주무관과 문화체육과 정혜연 팀장은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임명원 주무관은 일방적 단속이 아닌 영업주를 설득하고 유해 음식점 종사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연결해주는 등 사람을 만나는 방식으로 접근했고,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 정희연 팀장은 직접 건물주를 만나기 위해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31개의 술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판도 이렇게 선정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질문하면 또 난감해하고 교육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장님이 이제 이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여기를 좀 주거 환경을 좀 살려야겠다. 이 거리를 그냥 공실로 두면 그냥 빈 공실이면 단속했다는 의미밖에 안 되지만 특색 있는 개성 있는 리모델링을 한 거리들이 조성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걸 이제 행정에 접목을 해서 어떻게 이제 맞춰 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주민들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또 집주인은 우리가 하는 이제 구애 사업하고 같이 호흡을 할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용케 이제 그런 주민 한 분이 나서셨어요. 그런 아주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저희가 같이 얘기하고 함께 변화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어르신 생각이 저희보다 훨씬 더 자치적인 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제일 처음 이제 계약을 우리가 잘 낮게 계약을 해야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자생하는데 계속 1, 2년 사업하실 게 아니고 이제 계속 해나가셔야 되는 분들인데, 임차료를 좀 낮게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건물주도 좋고 구청도 좋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좋고 해서 거리를 활성화되면 서로 좋지 않냐, 이렇게 설득 과정을 굉장히 오래 거쳤어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방학천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방학천이 협치의제로 선정된 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번의 회의와 수백 명의 주민들을 만나는 지난한 과정, 행정의 어려움을 협치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학천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다려왔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였고, 행정에서는 다양한 부서에서 400건이 넘는 문서를 만들며 협치의 과정을 기록하고 협업의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도봉구 내 7개의 부서와 6개의 관련 기관이 함께 협력했고,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6개 건물에는 15개 입주작가 공방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방학천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면서 재계약 협력을 약속했고 입주 작가들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청은 지속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혀있던 방학천이 민과 관의 협치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상생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선 오기 한 3년 동안 진짜로 서울시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대략 통계만 잡은 것만으로도 한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한 걸로 집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시민이 참여를 했는데 뭘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참여가 동원이 되지 않게 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참여해서 권한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협치를 하게 된 겁니다. 방학천 이후 도봉구는 또 다른 행정혁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을 위한 민관 합동 현장 모니터링도 그중 하나입니다. 민관 협치 사업으로 태양광 표지병 등 이제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설치하기에 앞서서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러 왔습니다. 저희 협치 안심의 포럼은 민간위원들과 그다음에 도봉경찰서에 계시는 우리 경찰분들과 그다음에 구청에 있는 여성가족과와 협치 사무국까지 2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 포럼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 구 내에 이제 범죄 취약 요소를 직접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진단도 하고 환경 개선할 게 있으면 직접 이제 시설주에 또 개선 요청도 하면서 우리 도봉구를 조금 더 범죄 환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과 함께 또 진단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점에서 좀 오늘 진행 과정이 상당히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도봉구청에서 열린 시민력 강화를 위한 협치 도자봉 의제 실행 워크숍 현장. 행정 혼자 세우는 계획이 아닌 민간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주체들의 수기 공론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 그 협치 의제로 선정되었던 저희 협치 도자봉 시민력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길라잡이를 이제 잘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의견을 나누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도 같이 뭔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원하는 부분들을 또 반영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민간이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참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어렵고 낯선 협치. 협치 도봉 사무국의 정유진 지원관과 장한희 지원관은 도봉구의 협치 소식과 관련 의제 사업 진행 과정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매월 브이로그를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부터 협치도봉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협치도봉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 영상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데 브이로그가 되게 특별할 거 없는 일상을 가까이서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협치라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일상 속에 되게 스며든 보편화된 협치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더 재밌게 친근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브이로그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고요. 단순히 브이로그뿐만 아니라 협치 사업도 사업이 아니라 일상이 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봉구에서 도봉구에서 새로운 힙한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저희가 좀 요즘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연예인병에 걸렸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역 안에 돌아다니면서 이 영상을 점점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협치에 대해서 좀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친숙하게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좀 힘을 좀 드릴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고 계세요. 협치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네라는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치가 조금 더 친숙해지고 협치가 또 이제 문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그동안은 행정은 자기 편의대로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면 이제는 프로포즈한
시민의 편의대로 행정이 바뀌지 않으면은 거버넌스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행정혁신이 전제이자 관건이다. 공무원들은 딱 그 임기 동안 딱 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주민들이 주가 돼서 이끌어 나가야지 관이 주도해서는 이렇게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은 안전하게 속도가 조금 더딘 부분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의외로 다양한 의견 그리고 너무 빠른 속도로 굉장히 변화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과 협치를 할 때 그런 것들이 같이 속도감이 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안전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것들 기대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민선 7기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를 이제 앞으로 출범시킬 예정인데 그러다 보면 좀 더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와 서울시정과 자치구 구정의 민간 협치를 기본으로 하는 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확대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 난제들, 민간이 같이 협의해야만 풀릴 수 있는 과제들이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